Third, 발음은 문법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여러분들 중에 문법 좋으신 분들 많죠. 그런데 실전에서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려고 노래방에 갔을 때 처음 한 번도 안 본 노래를 부르려고 하십니까?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르려고 한다면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아마 try 하지도 않을 겁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요, 영어를 하실 때 실은 그런 것을 try 합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즉석에서 부르려고. 제가 이 언어를 연구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내뱉는 과정이요. 절대 즉석에서 탁 단어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정확한 발음으로 내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미 노래를 많이 연습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뭘 부릅니까? 18번을 부르죠. 마치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연습하실 때 많이 해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의 발음 연습으로 계속 해가지고 노래처럼 엮어놓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그 노래를 빼쓰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이런 문구를 생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동사가 뭐고 목적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났어요. 끝. 좋습니다. 그럼 이걸 말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가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곡이 생각이 안 나요. 황당한 경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아무리 문법이 좋고 어휘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버벅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엮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네 단어를 갖다가 let me eat it 이렇게 콩글리시로 발음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영어 발음으로 let me eat it 이렇게 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Why? 음을 하나하나씩 거와 똑같기 때문에요. 그럼 얘네들을 붙여야 되는데요. 저는 동사 뒤에 오는 목적격 대명사를 언제나 붙여서 발음해라. 그런데요. 재미난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미국 분들은요. 김치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 김치, 김치. 미국 사람 소리 비슷하죠? 대개 이음절일 때요. 앞에가 셀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우리 앞에서 본 이자 소리 있죠? 이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이 두 소리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에 해당되는 소리가 올 때는요. 언제나 꺾이는 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김 요걸 세게 하고요. 뒤에를 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김치, 김치. 이것도 실전에 엄청난 내공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꺾입니다. 거기다가 얘가 조금 세죠. 그러면 이런 식의 굴곡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치, let me, 김치, 꺾음을 살짝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시게 되면요. 실전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Why? 이건 1절입니다. 노래를 1절을 띄게 되면 2절, 3절은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발음은요, 절대 창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휘죠? 네, 얘가 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Let me eat it. 따라해보세요. Let me eat it. eat. 꺾임이 있죠. Let me eat it. 잘 들어보세요. 어디를 세게 하는가요? Let me eat it. Let me eat it. 얘가 조금 더 세지는구나. 그럼 얘가 강세가 있는 겁니다. 얘를 더 세게 해보세요. Let me eat it.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2절, 3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보다 이 단어를 추가해 보겠어요. 그러면 얘는 성조가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붙여보겠죠. 그러면 let me 한 다음에 eat it 대신 see it. let me eat it. let me see it.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조금 변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take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우리가 이중모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take는요. 요런 정도로 꺾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t을 붙이면요. take it. let me take it. let me see it. let me eat it. 이래서요. 여러분이
하나의 형태를 연구한 다음에 거기다 단어만 바꾸어서 계속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어디서 만약에 let me가 나오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let me, 뭐 let me do it, let me see it.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른 형태를 볼까요? 이런 경우에서도 한국 분들이 이 소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그러나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럼 매번 곤란을 겪게 되겠죠. 제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원어민 정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This is a. 만약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요, 이 this is a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앞에서 본 이 정도의 호흡으로 this is 한 다음에 어를 붙여보세요. This is a. 따라서 해보세요. 이 정도의 호흡을 갖다가 한 번에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This is a.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단어를 붙이는데요. 어떤 게 휘일까요? 네, 한국분이 이 단어들도 많이 혼동하시는데 우리가 영어 모음에 이에 해당되는 소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휘고 하나는 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휘일 거라고 아마 guess를 하셨을 텐데요. 예, you're right.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 This is a sheep. This is a ship. 그래서 요것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고 싶다? 만약에 chalk를 집어넣고 싶으면요, this is a.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chal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halk 발음만 외우시게 되면 여기다가 계속 replace, 대치를 시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This is a sheep. This is a ship. 요 정도로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도 이런 게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관사를 잘 못 들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듣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이런 걸 갖다가 he has a sheep, he has a sheep 하게 되면요, he has까지는 틀린 것 같은데 a sheep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대기의 미국 사람들이 빠른 스피드로 영어를 할 때는요, 어를 띄어서 발음하지 않고요,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발음이 나올까요? has a. 이게 has a, has a 이 정도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has a. 그래서 얘가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이죠. 그러면요, he has a sheep. He has a sheep. 마치 네 단어의 문장을 세 단어 문장처럼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He has a sheep. 밑에 거 하게 되면요, he has a.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다가 ship. 이 정도의 호흡으로 ship 해주면 he has a ship.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발음하실 때도요, 절대 앞으로는 이걸 즉석에서 단어를 모아서 내뱉는다. No.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도. 문법은요, 마치 작곡 내지는 자동차 정비사 이 정도로 갑니다. 그럼 발음은 무엇이냐? 피아노 연주, 때로는 자동차 운전사. 운전을 할 때요, 정비를 하지 않고 작곡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서 작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으로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노래는 10년, 20년 뒤에도 기억이 나죠? 똑같습니다. 이런 문장도요, 여러분이 이런 형태를 한번 딱 해놨으면 뒤에다 이 단어만 바꾸어 집어넣으면 2절, 3절이 되기 때문에 문장, 그러니까 문법 자동화는요, 발음을 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전번 앞에서 했는데요. 큰 소리로 발음을 해라. 아니면 입을 크게 벌려라. 이런 소리 하실 때요, 턱을 많이 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요, 이런 걸 발음을 하는데, This is a hip. 이런 식의 발음을 합니다. 제가 조금 과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턱을 조금 덜 벌려야 된다. 너무나 많이 벌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실은 자기가 영어를 그동안 오랫동안 배웠는데, 오래 배우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영어를 할 때 턱을 크게 벌리고 해라. 그래서 자꾸 턱을 크게 벌려서 턱을 다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영어를 할 때는. 즉, 그분은 턱을 벌리는 게 자동화가 됐죠. 습관을 들이실 때는요, 정확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순서는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영어를 배웠습니다. 인터뷰에서나 스피킹 테스트, 실전에 갔을 때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